지금부터 이야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작품은 고구려의 대승상 을지문덕과 그의 아내 국향 공주의 여정을 담은 승상의 순시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상의 순시 국향이는 또 아들을 낳았다. 을지 승상의 두 자식을 낳아서 이제는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완전한 승상댁 사람이로라는 자각을 가지고 국향이는 이 두 번째 아들을 들여다보았다. 그 두드러진 이마며 커다란 눈이며 틀림없이 승상을 닮은 이 아이를 굽어볼 때에 국향이는 승상댁에 버려둔 바위를 생각하고 한순간 기분이 흐려졌다. 지금은 토동토동 뛰어다니며 놀 귀여운 아들을 내버리고 석다산으로 달아났던 한때의 광란 심리를 못내 후회하였다. 국향이가 갓난애를 젖을 물리고 암담한 기분에 잠겨 있을 때에 주인 마누라가 이 방으로 들어왔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터인데 색시 잠깐만 피해 주어야겠는데. 몸푼지 열흘도 못 돼서 어디로 피합니까? 하면서 국향이는 기저귀 강보를 주섬주섬 추리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일간 큰 손님이 오실 터인데 그때 말이오. 큰 손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나라 대승상을 지상공이랍니다. 국향이는 가슴이 철썩하였다. 승상이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시는가? 어떻게 아셨는가? 가지가지 의문이 국향이의 머리에 생겨났다. 승상은 우리 집 돌아간 영광님과 가까우신 사이입니다. 승상님이 이번 온 고구려의 민정민심을 순찰하시러 길어 오르셨는데 이 앞을 지나가시는 길에 우리 집에 들르시겠다고. 일찍이 을지댁에 있을 때에 들은 일이었다. 민심, 애국심, 적개심 등이 얼마나 일었는지 한번 전국을 돌아 관찰해야겠다더니 지금 떠나는가? 처음 승상님이 오신다 할 때에 국향이는 자기 일 때문이가 가슴도 철썩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사 때문이라 함에 일면 마음도 놓였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막을 수 없었다. 여기서 국향이는 주인 마누라에게 비로소 자기의 신분이며 이 갓난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등을 죄다 알려주었다. 그래도 난 승상님이 내 집에 들르시면 나더러 서방 맞이하랄 게 걱정이 왜다. 그 말씀 나시면 색시 좀 역성 들어주오. 당시 고구려는 남녀 17살 이상이면 시집장가 갈 것이고 아직 생산 시기에 과부가 되었으면 제가하여 나라의 자식을 낳아 바치라는 것이 엄하게 규정되어 있더니만큼 주인 마누라의 풍만하고 건강한 육체는 아직 자식 두셋은 넉넉히 낳을 만한지라 주인 마누라의 걱정도 헛걱정은 아니었다. 아주머니 시집 가시구려. 사실은 아이가 든 것 같아. 장 서방에? 주인 마누라는 눈을 선벅선벅하였다. 거 경사구려. 아직 아무한테도 발설 말아요. 주인 마누라는 당부하였다. 을지승상은 예통이 있는 뒤 한 열흘 지나서야 국향이 묵어있는 동네에 이르렀다. 지나는 곳마다 그곳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 사상 관계며 훈련 정도를 검토하느라니까 이렇듯 길이 더딘 것이었다. 주인 마누라는 반겨 나가서 승상을 맞아 객실로 인도하였다. 국향이는 갓난애를 붙안고 내실에 가만히 박혀 있었다. 마나님은 아직 홀몸으로 계시오? 네, 선부 가신 뒤에 내내 혼자 늙습니다. 동네에서 제가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권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지만 이 늙은이가 이제 어디를 갑니까? 늙은이라고? 마나님 금년 몇 살이시오? 갓 마흔이올시다. 갓 마흔이면 아직 남편이 있으면 아이 두셋은 더 낳겠군. 제가 하시오. 나라에서는 지금 홀몸으로 지내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시오. 나라에서는 지금 아이를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천만, 수나라 중국 인구에게 부족하기에 1천만입니다. 적어도 2천만은 더 낳아 길러야 할 처지입니다. 마나님 같은 이가 앞장서서 재가를 하셔야지 나라의 분부에 따라서 아이를 낳으시오. 이것이 마나님이 나라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주인 마누라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승상님, 소인네 뱃속에는 한 아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시집 안 가고 아이가 있으면 그런 아이는 나라가 허락치 않습니다. 고구려 아무리 만성이 필요하다 해도 불순한 아이는 용납치 않습니다. 어서 시집을 가시오. 이 몸도 불행 아내가 단산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나라님의 윤허를 받자와 한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한 아들을 보았지만 그 색시는 남편 늙었다고 젊은 녀석 따라갔구려. 국향이의 이야기 일시 분명하였다. 승상님, 소인 내더러 시집 가라기보다 승상님이 먼저 또 장가를 가셔야겠습니다. 그려. 나는 내 젊은 아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소이다. 돌아오면 승상님 받아주시겠어요?
죄만 범치 않았으면 피만 더럽히지를 않았으면 받고 말고요. 소인네가 승상님께 한 색시를 주서나오리까? 나보다 만화님이나 어서 좋은 낭군을 택하시오. 내야 언제든. 승상님을 위해서 승상님 둘째 아드님을 낳은 색시를 승상님께 추천하오리다. 내 아들을 낳은 색시라? 나는 함부로 오입을 안 하는 사람인데? 승상님, 작은 만화님 국향 공주가 한 20일 전에 소인네 집에서 한 아드님을 낳았는데 어찌도 승상님을 닮았는지 지금 저 후실에서 생전 처음 아버님께 뵙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상님, 국향 공주를 용납해 주세요. 용납 여부가 있어? 공주는 내 아내요. 주인 마누라의 부르는 소리에 응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예 하는 소리가 응하며 그 방으로 통하는 샘문이 사뿐히 열렸다. 그리고 그 문으로는 한 갓난애를 불하는 색시의 청초한 자태가 나타나며 승상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승상님 오래간만에 인사 여쭙습니다. 국향이 오시다. 을지 승상은 이 갑작스런 변동에 대응할 마음의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아서 다만 몸을 움찔움찔 물러앉으며 고놈 영악하게 생겼는데 하며 손을 내밀어 갓난애를 얼렀다. 고놈 이름은 뭐라? 아버님을 아직 뵙지 못해서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제 형이 바위니 요놈은 조약돌이라고 이름 지을까? 요놈 조야가 아비가 좀 안아보자. 승상은 팔을 폈다. 주인 마누라는 이 내외의 단란한 장면에 있기가 거북스러웠던지 슬그머니 자기 처소로 건너가 버렸다. 청초한 고구려 초가을 옷을 차리고 아이를 붙하는 국향이의 자세는 진실로 깨끗하고 청초하였다. 해산 후 한 달이 지나니 산욕에 덜민 것도 다 씻기고 20살의 젊은 여인의 알이 닿고 청초한 모양의 을지 승상은 도취한 듯 갓난애를 붙다누려고 길게 폈던 팔은 갓난애와 아울러 애어머니인 국향 공주의 몸까지 쓸어 안았다. 공주, 객지에서 몸을 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소.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히 보아주셨어요. 참 주인 마누라 어디 갔나? 두어두셔요. 당신 방에 간 모양이지요. 그 마누라를 알맞은 데 있으면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자식도 셋은 아직 넉넉히 날 마누라가 과부로 지내면 나라에서는 손해나는 노릇인걸. 공주처럼 남편 집을 떠나려거든 아이를 뱃속에 지니고 떠나는 게지. 참 장량이라 하는 진나라 유민을 보았소? 장서방을 고구려 색식계 장가를 들여주었습니다. 저하고 주인 아주머니하고 알선해서. 공주께 장가 드릴 게지. 그렇지 않아도 제게 장가 들자고 몇 번 조르는 걸 집어 팽개치고 했더니 지금은 한박꽃 같은 새색시하고 의좋게 잘 사는걸요. 그 녀석도 한박꽃 같은 새색시하고 의좋게 잘 사는걸요. 그 녀석도 이 사람이 서글서글한 게 자식을 낳으면 시원한 자식을 낳을걸. 아이 아직 없답디까? 장가 보낸 지 2달밖에 안 되는걸요. 그동안 한 번 문화놈 밖에 색시댁에 꾹 박혀 나지도 않아요. 좋은 세월에 태어났으면 한몫 볼 녀석인데 그 녀석도 아까운 녀석이야. 그때 공주가 그 녀석 따라 내 집을 나간 것도 버려두었구려. 승상은 공주와 한 방에서 묵었다. 오래 그리던 아내라 갓난애의 존재까지 잊을 정도로 내외는 의좋게 서로 품고 잤다. 이튿날 아침 주인 마누라가 문 안 들어오자 승상은 주인 마누라더러 마나님도 시집을 가시오. 나라의 분부에다 내 마땅한 서방 하나 골라드리리까 하였다. 승상님도 당신 좋으면 좋았지. 애꿎은 수절 과부 괜스레 회절시키려네. 나라에선 수절도 못하게 하십니까? 곁에서 국향이가 역성을 들었다. 승상님, 애꿎은 아주머니 그저 버려두세요. 공주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나라에서 아이가 쓸데 있으면 집 안 가고라도 낳아 바치면 그만 아닙니까? 승상님이나 새마나님 품으시고 새아내도 아니요 혼인한 지 3년이요 바위 조약이 2아이의 어머니요. 길이길이 복 누리소서 애꿎은 수절 과부 회절시키지 말아주세요. 허허 나라의 분부를 꺾으려는 마나님을 공주 어떻게 벌하잡니까? 그저 아주머니 뜻대로 버려두세요. 승상은 하루를 더 묵어서 이튿날 길 떠날 무렵에 국향이를 데리고 떠나기로 하였다. 참 마누라라는 물건은 없어도 불편하거니와 있어도 귀찮고 성가신 물건이 든 요서까지 돌아서 가야 할 터인데 2000여리 길을 아이와 여편네를 끌고 가야 한단 큰 짐이로군. 저는 전에 말리길을 삼동에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때야 마음에 벼르는 일이 있으니깐 어려운 줄을 몰랐지. 이번은 승상님 모시고 조약 부탄고 가는 길이라 10만 리라도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이러한 벽촌까지 승상이 다녀간다는 일은 개벽일에 있어 보지 못한 일이라 동네의 환송은 대단하였다. 몇십 리 몇백 리 밖에서까지 사람이 모여들어서는 우리 승상님의 길을 축복하였다. 내 회로에 여기 다시 들을 터인데 그때 마나님 새 낭군 맞아 사는 모양을 꼭 봅시다 그려. 그렇지 않았다가는 내 병정이라도 마나님 방에 집어넣으리다. 승상님 언제쯤 회로에 오르셔요? 글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예측치 못하겠소이다. 그럼 공주님 조약의 찻은 꼭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 텟덩어리를 붙안고 1, 2년을 벽지로 돌아다니자면 대체 찻을 볼 수가 있겠는지? 고구려에는 아무런 벽지라도 상당한 의원이 있으니까 다름 염려야 없겠지만 서두 조약 도련님 명년에 다시 뵙시다. 이리하여 온 불악의 칭송을 받으며 승상 내외는 민정 시찰의 길에 디시 올랐다. 천하의 그 정교하고 탄탄함을 자랑하는 고구려 공예가 그 수를 다하여 꾸민 수레가 국향 공주를 위하여 제공되었다. 완전히 포도된 큰 길에 나서서 조약을 붙안고 포도된 한 길을 달리는 정취는 또한 각별하였다. 길가에는 고구려 만성이 그들의 애모하는 승상을 환송하기 위하여 있는 것 아이를 업고 혹은 붙안고 혹은 손목 잡고 줄을 늘어서서 만세를 부르며 승상을 환송하고 있었다. 어제는 진씨네 땅이요. 오늘은 수씨의 땅이 되는 공준의 고국과 비교보아서 어떻소? 그러잖아도 국향이에게는 그 대조가 통절히 느껴지던 즈음이었다. 승상님, 저도 고구려 사람입니다. 유씨에게서 진씨로 수씨로 끊임없이 변동되는 중국은 명일 또 누구의 것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지라 천년지계 만년지계는 꿈에도 생각할 바 아니요. 10년지계도 10년 뒤에는 누구의 땅이 될지 모르는지라 준비할 수 없다. 그러한 진나라의 황녀로 태어나서 왕검님의 세상 천여년, 고씨의 세월 천여년 가까이를 한 왕실 밑에서 건전하고 고요하게 자라고 발전된 이 고구려 나라의 승상댁 아이어머니로 있는 현재를 비교해 보자면 과연 가슴에 깊이 느껴지는 바이 있었다. 승상님, 저는 고구려인의 안악입니다. 진나라와는 아무런 인연도 관련도 없는 동방인입니다. 그 고구려도 장차 말갈에게 눌릴 날이 있을 것 같구려. 지금껏 오면서 기상을 보니 말갈의 기상이 아무리 해도 고구려 아이들보다 승하단 말이지. 우리 바위며 조약이도 바깥 아이보다 못하리까? 바위, 차돌, 모래의 문제가 아니외다. 한 종족이 흥하고 망하는 건 한 사람의 뜻이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외다. 내가 고구려 수상의 자리에 앉아서 극력 종족의 기상을 늘려보려고 애썼지만 하늘에 지휘하시는 걸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지. 우리 바위의 대까지는 부강한 고구려를 누려야 할 터인데 한두 대를 말함이 아니외다. 고구려 만년의 진흥을 위하여 나는 걱정하는 바이외다. 그러나 진나라 5대 30년 연간이라는 두꺼비 꼬리만한 역사를 겪은 국향이로서는 국가의 운명이라는 것도 진실로 보잘것없는 초로 같은 것이라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고구려로 보자면 지금 창성한 국군이 한창 팽창해 나가고 뻗어나가는 나라이지만 한 발 실수하면 어디서 어떠한 차질이 생길는지 예측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향이는 품에 안은 조약이를 굽어보았다. 조약아, 너도 장차 아버님께 지지 않는 큰 사람이 되어라. 어미는 축수한다. 국향이는 머리를 숙여 조약이의 머리에 입맞추었다. 승상 을지문덕과 그의 아내 국향 공주는 조약을 붙안고 단출한 수원 몇 명을 거느리고 잘 포장된 초가을의 도로를 상쾌한 기분으로 요서로 달리고 있었다. 공주 진나라 서울과 어때요? 승상님, 이젠 전 진인이 아니올시다. 고구려 안악이 된 지 3, 4년. 조국 고향 잊은 지 오랜 사람이옵니다. 진나라 이름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는 또한 귀여운 조약을 굽어보는 진국향 공주. 공주, 고구려로 투신한 것 참 잘한 일이 외다. 지금껏 길가에서도 무수히 본 바처럼 무수한 진나라 한나라 백성들이 구고려로 넘어와서 편안히 살고 있소이다. 제 나라에 있었다면 유리걸식할 무수한 백성들이 어떤 곳에서 그들을 한 노인을 보았다. 눈결보다도 흰 기다란 수염과 머리털을 초가을 바람에 휘날리며 농구를 들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곁에는 아직 젖먹이 갓난애가 혼자서 싱글벙글 하고 있었다. 을지 승상의 국내 순시하는 것은 온 고구려에 알려진 소문이라 노인도 그 점은 안모양이었다. 노인은 승상께 공손히 절하였다. 을지 승상님이시지요?
예, 노인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금년에 87인가 8인가 그쯤 되나 봅니다. 아직 튼튼하십니다. 장차 80년은 더 살 듯하오이다. 저 아기는? 소인의 자식놈이 올시다. 어이 장애라, 90의 아드님을 보시니 참 장사시군. 마나님 춘추는 어떻게 되십니까? 소인의 아내는 아이를 10개를 낳고서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 아기는? 네. 그래서 50호라비로 지내노라는데 나라에서 자식 낳을 만한 사내들은 재취하라고 하시기에 또 둘이나 얻었는데 다 죽어버렸지요. 그래서 소인의 증손녀의 소꿉동무 되는 처녀 아이를 장난삼아 그런 노릇이 작년에 저 아이가 낳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기르는 중입니다. 노인 자제가 몇 분이나 되시오? 33이라던 게 벌써 한 옛적이고 그 뒤에도 몇 개 또 나왔으니까 아마 40은 넘을 것이 올시다. 모두 잘 자라시오? 마지가 금년 갓 70살인데 잘 자라지 않아 잘 늙습니다. 역시 아비를 닮아 건강합니다. 아, 고구려 만성이 모두 노인 같으면 고구려 6천만은 문제가 없을걸. 노인, 자식 많이 낳으셔서 나라에 보답해 주시오. 고구려는 지금 만성이 귀합니다. 이 넓은 벌에 사람이 그득해지는 날을 우리 상감은 기다리십니다. 아내가 한 아이를 낳고 다음을 또 낳으려면 3년의 세월이 걸리니 그게 딱한 일이 올시다. 노인은 나라의 다산록을 받으셨겠구려? 그럼요. 10놈째 낳았을 적 처음으로 한 열흘가리 땅을 다산록으로 받아릅니다. 그 일에 연년이 받은 게 이 근처 한 40리는 남의 흙 밟지 않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모두가 나라에서 하사하신 녹지입니다. 아내만 감당한다면 소인 같아서는 1년에 5, 600명은 낳을 수 있겠는데 여인이란 것이 남편 같지 못합니다. 그려, 허허허. 1년이면 360일에 어떻게 5, 600을 낳으십니까? 이틀에 서너 번야 못하겠어요? 참 장하신 기계로군. 노인 자손이 몇 분이나 되시오? 모두가? 글쎄 올시다. 연전에 1000이 넘는다고 마지가 말하더군요. 한 사람이 1000명 자손, 몇 해만 그대로 나가면 한 나라가 되겠군요. 승상은 곁에 가만 듣고 있는 국향이를 돌아보았다. 공주도 다산록을 하사받아 보시구려. 공주가 내게 시집 온 지 3년에 노인의 말씀대로 치자면 1천 몇십 명의 자식은 거느렸어야 할 터인데 겨우 단 2명이요? 그리고 2, 30년 겪고는 단산해버리고 여인은 하늘의 명령을 감당치 못하거든. 국향이도 마음에 느껴지는 바이 있었다. 진궁에는 3천의 후궁이 있다. 그 3천이 모두 1000자의 귀염을 받는가 하면 그것도 복불복이어서 어떤 자는 동정을 지닌 채 늙어 헛되이 청춘을 썩히는 자가 꽤 많다. 많이 낳고 못 낳는 것은 오직 여인에게 탓이 있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기로서니 남자가 여인을 300번 거느렸으면 자녀 300은 낳도록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1천여 번이나 거느려야 겨우 한 자식을 볼까 말까 마련되었으니까 자식을 기다리는 남편은 작은 댁 후실 등을 거느리는 것, 이것도 또한 하늘의 섭리에 다른 일이라 여인된 자로서는 하늘을 원망할 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승상님, 이 아기를 유모에게 줍시다. 건 또 왜? 젖을 때면 또 아이가 든다는데 공주도 다산록에 욕심이 나오? 나라에 많은 자식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기는 난 아직 본전도 못했단 말이지. 한 사내에 2 아내면 자식 3남매는 두어야 본전인데 지금 겨우 형제뿐이니 아직 본전 뽑지 못했어. 자, 우린 이제 우리 길을 갑시다. 그럼 노인, 더 많은 자제를 보셔서 나라에 바쳐주십시오. 고구려 나라는 지금 젊은이를 기다립니다. 나라에서는 자손 많이 둔 분은 자손 두니만큼 대접도 해드리니까 10,000명이라도 100,000명이라도 자식을 많이 두십시오. 승상님 차 한잔 대접 못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창성하세요. 이리하여 승상 내외는 이곳을 떠났다. 1000여 명의 자손을 두었노라는 노인과 작별하여 다시 길에 올랐지만 국향이의 마음은 왜 그런지 찌푸드기 시원치 못한 기분이 다분히 섞여 있었다. 승상님, 이 조야기를 위해서 한 유모를 구해주세요. 왜 젖이 부족하오? 젖은 철철 넘습니다마는. 젖은 넉넉하면 유모는 왜? 갓난애란 생모의 젖을 먹고 자라야 옳게 자라는 법이오. 유모는 아무리 해도 남이지 뭐야. 그래도 아이 젖 먹이는 동안은 새 아이는 못 본다고 들었습니다. 자식 생각이 또 나오? 저는 고구려의 안악이 올시다. 승상은 머리를 돌려 국향이를 굽어보았다. 공주는 다산록이 생각나는가 보구려?
대체 고구려의 안악은 격식대로 아이를 낳아서 튼튼하게 길러야지 송사리 벌레 떼처럼 한 배에 1000마리 만마리 낳아서 쓸데없소. 개돼지처럼 한 배에 5~6마리씩 낳으면 수요야 늘겠지만 하늘은 사람에게는 한 배에 하나씩으로 정해주셔서 그 하나도 잘 넉넉히 자란 뒤에야 다음 아이가 들도록 정해주신 게니까 공주가 내게 와서 3년에 아이 둘을 낳은 건 꼭 알맞은 수요외다. 그 이상 낳으면 감당치를 못하거니와 쓸데도 없소이다. 그래도 아까 그 노인이야 짐승이지. 1년에 500마리를 낳겠다니 그게 사람의 일이요? 거저리 작대기 1000을 낳으면 뭘 하고 만을 낳으면 뭘 하오? 모두. 승상은 공주의 품에서 조야기를 가만히 끌어당겼다. 모두 요런 진짜 알맹이를 낳아야 하지. 거저리 작대기를 10,000개를 낳으면 무얼 하고 10만을 낳으면 뭘 하오? 나라에서도 영특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놈을 구하시지 거저리 새끼를 구하는 바가 아니니까. 승상님께서도 제가 낳은 것을 알맞다고 보십니까? 알맞고 더 많이 낳는다면 나도 감당을 못하겠거니와 공주의 몸도 감당치 못할 줄 아오. 전 감당하겠어요. 명년쯤 조약이 저 떨어질 때쯤 해서 또 한 아이를 낳아봅시다. 이번은 꼭 딸아이를 만들어야겠는데? 국향이도 속으로 가만히 세어보았다. 그러면 제가 승상님 모시어 일생에 10댓명밖에야 자식을 보겠어요? 한 내외에서 10댓명은커녕 헛댓명이라도 충실한 것만 낳아서 완전하게 길러내놓으면 완전히 국민의 책무는 다하게 될게요. 5~6명은 제가 승상 가문에 낳아서 바치오리다. 고구려의 가을은 상쾌도 하다. 중국도 이런 좋은 날씨가 있어? 승상은 유쾌한 숨을 들이키며 말하였다. 요동 700리에 무연한 벌에 이르는 곳마다 큰 성이요. 가득 찬 창고요. 거기 움직이는 시민들은 모두가 씩씩하고 건강한 젊은이였다. 고구려는 과연 크고 훌륭한 나라입니다. 국향이는 종래 승상께 진심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되땅과 어떻소? 고구려인은 고구려 아닌 곳은 죄다 되라 한다. 중국 계통의 사람은 이 말을 좋게 해석하여 대구고이라 한다고 한다. 되놈이라 하고 되사람이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 되라는 한층 낮은 인종을 규정한 것일시 분명하였다. 과연 고구려인에게는 고구려인으로서의 긍지가 컸다. 그들이 같은 단군님의 후손이라 인정하는 계림이나 백제에 대해서는 계림 사람, 백제 사람이라고 사람 대접을 해주었지만 고구려와 이웃해 살고 있는 말갈 계통이 인종을 비롯하여 돌거리나 그런 오랑캐 종류이면 중국 계통의 중국인까지 모두 되놈이라 하여 경멸하고 얕보았다. 그리고 오직 신선의 족속이로라는 단군 백성만을 사람으로 꼽는 고구려인이었다. 이 요동 지역에는 고구려인 아닌 인종이 꽤 많이 살고 있었다. 우선 중국의 끊임없는 내란 때문에 중국을 피해 망명한 중국 망명인들이 소문에 듣던 낙토 고구려를 사모하여 넘어와서 이곳저곳에 중국인 부락을 이루고 있었다. 중국인은 또한 중국인이로라는 긍지가 있으므로 다른 족속을 얕보는 천성이 있지만 메유파즈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라, 이 고구려인의 존대심과도 넉넉히 융화가 되어 곧잘 살아갔다. 아직 문화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말갈 종족은 불암산 기슭에서 고구려 인종과 함께 차차 번식하였지만 아직 음식을 손가락으로 쥐어 먹으며 뒷간과 거처실에 구별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미개 인종이다. 고구려인의 예하에서 아무 불평이며 불만 없이 곧잘 심부름이라 하며 지내갔다. 가든 수모시종 다하며 고구려의 예하에서 사는 인종들도 워낙 고구려와의 문화 정도가 차이가 큰 위에 실력으로 감히 겨눌 수가 없으므로 불평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고구려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간다. 어제는 양나라의 예하고 오늘은 진나라의 예하고 내일은 수나라의 예하로 지내지 않을 수 없는 불안정한 주권 밑에 한 인종으로서 고구려에 넘어온 덕에 튼튼하게 승상 부인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향이는 자기가 연전에 진나라 피를 유지해 보겠다는 철없는 생각으로 장량이는 젊은이를 쫓아 승상댁을 배반하고 뛰쳐나왔던 지난날의 철없는 행동을 돌아보아 요행 그 뛰쳐나올 때 승상의 둘째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었던 일을 못내 다행히 여겼다. 승상님, 저는 기쁘옵니다. 승상님의 아내로 바위 조야기의 어머니로 고구려의 안악으로 굳어진 제 지위는 반석 같습니다. 국향이는 승상을 우러르며 하소연하였다.
승상과 국향이가 고구려와 중국의 국경선인 방적 제일관에 이른 것은 그 해도 다간 연말에 가까운 때였다. 제일관 태수는 신을 거꾸로 신다시피 하면서 뛰어나와 승상을 맞았다. 승상님,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시옵니까? 태수도 방적에 얼마나 애를 쓰시오? 나 여기서 월동이나 할까 합니다. 이리하여 승상은 제일관에 밭을 주었다. 연전에 진나라의 한 망명소녀로서 부왕의 글월 한 장을 지니고 이곳에 한동안 신세진 일이 있는 국향이는 감회가 무량하였다. 태수님, 안녕하시오니까? 태수는 눈을 들어 국향이를 우러러 보았다. 옛날 한 망명소녀로서 지낸 국향이를 처음은 언뜻 못 알아보았다. 태수님께서 주신 돌걸말은 참 잘 닿던걸요? 아이, 부인 참 기승에 능하시던걸요? 그 돌걸말은 좀체의 사람은 능히 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부인의 앞에서는 머리 숙여 굴복을 했으니까요. 승상이 가로 들어왔다. 참 태수와 내 아내와는 초면이 아니겠구려? 이 관에 달포를 묵어 가셨습니다. 참 부인께도 신세 많이 졌습니다. 참 태수 이즈음 신라나 백제 아이들이 자주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억류된 아이도 10여 명이 되는가 봅니다. 물론 수상한 아이들도 있겠지? 예사 사람은 그저 넘겨주고요. 좀 수상한 아이들은 억류에 두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내가 좀 보고 싶은데. 그리하시지요. 좌우간 이리로 들붓 어오세요. 승상님 묵으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차 어떻게 되면 나라님의 거둥을 볼 경우도 고려하여 꾸민 태수관이라 승상이 묵을 만한 방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 장안에 내 집에 못지 않은 걸 훌륭한 방이 외다. 장차 경우에 따라서는 1, 2년 묵어갈지도 알 수 없소이다. 공주 어떻소? 1, 2년 묵게 되면 어떡할 테요? 승상은 머리를 돌려 국향이를 돌아보았다. 국향이는 승상을 맞으러 달려나온 태수 부인과 만나서 벌써 이야기에 꽃이 피어 있었다. 공주, 혹은 나는 이 태수와 바둑이나 두며 1, 2년 여기서 놀다 갈지도 모르겠는데 공주는 어떻게 할 테요? 승상님, 저는 언제까지든 승상님 모시고 승상님 가시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1, 2년 여기서 놀지요. 부인도 이 근처 풍물이나 구경하며 승상님 계실 동안 그냥 계시지요. 아이고 방도 넓기도 해라. 오래간만에 내 집 같은 편안한 기분으로 제일관의 밤을 보내고 아침도 늦이기 깨어서 우선 곁에 아내를 돌아보았다. 잘 잤소?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이 조약이가 밤새 얼마나 보챘는지. 나도 정신없이 잤으니까 모르겠소마는 조약이도 잘 자던 모양이던데. 승상은 준비된 조반을 얼른 먹고 공청으로 나가보았다. 공청에는 태수가 보이질 않았다. 거기 일보는 사람더러 물어보니 태수는 별실에서 무슨 문초를 하고 있다 한다. 승상이 별실 문을 열며 틈으로 보매 태수는 한 20살 난 소년과 마주 앉아서 무슨 의논성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승상님 벌써 기침해 계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한다. 승상이라 하는 벼슬은 중국에도 있다. 그러나 이 동방에는 고구려에서 그 머리 재상 을지공을 승상이라 부르는 밖에 승상이 없다. 태수와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던 소녀는 황황히 머리를 돌리며 외면하여 버렸다. 벌써 무슨 공무를 보시오? 네, 그 게리마이를 좀... 그게 게리매입니까? 그렇습니다. 승상은 허리를 굽혀 머리 돌려 외면하는 소년을 굽어보았다. 네가 게리마이냐? 아니올시다. 소인은 하백의 외손이신 고주목님의 나라 고구려 만성이 올시다. 저 애는 그냥 자기는 고구려 만성이로라고 우기고 버팁니다. 태수가 곁에서 아뢰었다. 이니올시다. 승상님께 직고하겠습니다. 소인은 이번 낙양에 우연히 갔다가 계림 동행을 만나 함께 오던 중이옵지만 소인은 훌륭한 고구려 소년입니다. 계림 아이란 소인께 억울합니다. 승상은 태수를 바라보았다. 생긴 모습은 고구려 계통인데 말사투리도 추호도 틀림없는 고구려 사투리고 한때 계림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붙든 모양인데 이 녀석 하나는 꿋꿋하고 믿음성 있음직해서 문초해 보는데 자기는 고구려 만성이로라고 그냥 버팁니다. 태수, 이 애를 내게 주시오. 내가 알아서 좀 알아볼 터이니. 승상님께서 이런 일을 직접 하시겠습니까? 하여간 내게 맡기시오. 예, 일어나 나하고 저리로 가자. 승상님은 고구려 대승상을 지공이십니까? 오, 내가 을지문덕이다. 아이고, 이 제일관에 붙들린 덕에 상공을 직접 배웁다니 소인의 집안 말 때까지 영광으로 생각하옵니다. 좌우간 나를 따라오너라. 승상은 접어접어 그 별실을 나왔다.
태수는 경호라도 뒤에 달아들이고자 경호를 찾으며 뒤따랐다. 승상은 그 계림아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승상처소로 구획된 곳으로 돌아왔다. 소위 계림소년을 데리고 승상이 승상 방으로 돌아오니 이곳 시녀들이 한창 소재에 바쁘고 있었다. 공주, 저 하인들을 데리고 좀 다른 데로 피해 주시오. 내 이 소년과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하여 공주며 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서 그 계림 소년과 마주 대좌하였다. 네가 계림 아이냐? 아니올시다. 소인은 폐수의 물에 몇 강고 자란 고구려 아이올시다. 계림은 아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어려서 유기를 익숙고 우리나라 역사를 짐작하옵자 승상님의 그 굳세신 정책이 짐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낙양으로 자리를 옮겨 수나라의 동정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낙양서 만난 동무가 저 계림 아이들입니다. 계림 아이들은 분명 계림의 큰집 아이들이 모양으로 수제와도 무슨 연락이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갑자기 제 나라로 돌아간답기 무슨 수제의 밀서라도 품고 가는 듯하옵기로 소인은 그 애들과 동행하여 돌아가는 듯이 하다가 그 밀서가 입수되면 승상님께 바치고자 함께 돌아가던 중이올시다. 수제의 밀서? 승상은 마음이 선뜻하였다. 수나라와 계림 혹은 백제의 사이에 무슨 연락이 긴밀하게 맺어지고 계속되는 것은 짐작하는 바였다. 그런 일을 좀 조사해보기 위하여 이곳의 일이 연간 묵어가면서 알아보려던 것이었다. 수제가 계림국에 무슨 밀서가 있다 하면 그것은 계림과 수의 공수 동맹에 관한 것이든가 고구려 절벌의 힘을 아우르자는 종류의 것일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 그 밀서라는 것은 혹 네가 본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밀서를 품은 듯한 아이는 재빨리 몸을 빼쳐서 지금쯤은 한 100여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들이 붙들릴 때 그 밀서를 가진 듯한 소녀는 한사코 몸을 빼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걸 따라가 뺏어야겠구나. 제가 말을 한 필 주세요. 제가 따라가서 빼앗아 오겠습니다. 그 달아난 아이놈은 무술도 꽤 통한 듯하와 좀체의 사람으로는 당하지 못하오리다. 승상은 당황한 기색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이곳 태수를 불렀다. 태수, 여기 좀 걸음 빠른 말을 한 마리 구할 수 없겠소? 있습니다마는 말이 좀 거세어서 잘 다룰 사람이 없는 듯하옵니다. 좌우간 좀 내어오. 태수가 하인들에게 분부하니까 하인들은 저편으로 가서 한 마리의 말을 4~5명이 호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은 어떻겠습니까? 공주? 공주? 승상은 말의 감정인으로 공주를 불렀다. 국향이도 이 자리에 불리어 나왔다. 공주? 좀 어려운 심부름을 하나 해야겠는데? 무에 오니까? 공주 저 말을 넉넉히 타겠소? 그 말쯤이야 타겠습지만 그게 제게 시키실 심부름이 오니까? 아니, 저 말을 타고 달려가서 좀 붙들어 와야 할 사람이 있는데. 조야기는 어떻게 하고요? 참, 승사는 머리를 숙였다. 하루쯤은 어미 없이 못 지낼까? 고구려의 안악은 젖먹이 갓난애를 떼어버리고 한때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계림 아이놈을 좀 붙들어 와야 할 터인데 승상은 고구려 아이로라는 젊은이를 돌아다 보았다. 자, 어떻게 하나? 승상님, 제가 가서 잡아오리다. 네가 능히 당하겠느냐? 그놈도 화랑인가 낭두찜인 모양이지만 소인도 묘향선이 문화에서 10여 년 딱달한 놈이 올시다. 묘향선인? 너도 말 탈 줄 알겠구나. 소녀는 승상께 가볍게 인사하고 말이 있는 쪽을 향하여 무슨 기이한 부르짖음을 내었다. 지금껏 4명의 장정에게 호위되어 버둥거리던 말이 한번 고함침에 4명의 장정 손에서 벗어나와 소년께로 달려와서 소년의 앞에 고요히 꿇어앉는다. 소년은 그 안장도 없는 말께 한 손 떼는 듯하더니 어느덧 마상에 올라 앉았다. 그만했으면 쓰겠다. 그럼 다녀오너라. 승상님, 다녀오겠습니다. 뭇사람이 부르짖고 부르는 가운데서 말을 달려서 동쪽을 향하여 채찍을 쳤다. 승상님, 무슨 일이오니까? 국향이가 물었다. 아니, 어제 문초처에서 도망친 계림 아이놈이 수제견이의 밀서를 품은 듯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뺏어오라고 계림 주인에게 주는 밀서인 듯한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좀 보아야겠어. 그래, 저를 보내실 작정이셨어요? 공주밖에야 그런 중대한 일에 믿음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쫓아간 사람은 어때요? 모르겠소마는 자기 말로는 패수의 몇 감은 녀석이라 하니 내가 패수의 몇 감은 탓인지는 모르지만
폐수의 몇 감은 인생치고는 그래도 너무 허탕한 놈은 없단 말이지. 견이의 밀서요? 그럼 제가 갈 걸 그랬어요. 화랑도로 딱달한 게리마, 이를 공주가 당할 듯하오? 고구려 안악의 일편단심은 화랑도로 1000만 번 딱달한 아이라도 겁을 안 냅니다. 수재견이는 공주의 부왕을 쉬한 역적이 올시다. 중국 5천만 적자의 원수입니다. 그 견이의 밀서를 지닌 자이면 공주가 꼭 붙들고 싶었습니다. 잠깐 다녀오마고 돌궐 말을 타고 나간 소녀는 이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승상도 몹시 기다렸지만 승상 부인인 국향 공주의 초조함도 또한 매우 컸다. 그 녀석도 뺑소니 친 모양입니다. 그려. 공주는 장량 기다리듯 기다리는 구려. 재올 날이 있겠지. 그 녀석 동행이 있다지요? 게리마이 서너시 동행이라고. 그것한테 알아보시지요? 글쎄, 이상으로 승상의 순시 낭독을 모두 마칩니다. 고구려의 드넓은 영토를 순시하며 국사를 돌보고 서로를 향한 깊은 정을 나누는 승상 내외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